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사 연구에 의하면 특히 남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주느냐에 따라 아내의 수명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로 스트레스를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다음 4가지 원칙을 지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들을 조금만 관찰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방법과 부부가에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평소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말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50대 남편은 마누라가 공국을 끓이는 냄새를 맡고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하며 두려워하고 60대 남편은 마누라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 가면 어쩌나 걱정하고 70대 남편은 마누라가 황혼이혼 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80대 남편은 마누라가 목공소 가면 혹시 내 관짜러 갔나 하고 걱정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 밀려오듯이 밀려드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인데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나날이 행복만 더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는 주변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애정이 아니라 연민이나 정으로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 부부는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나니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 부부는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가 필요해서 살며 70대 부부는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서로가 고마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우스갯소리의 말들이 얼마나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정보다는 측은지심과 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했던 그 동안의 사랑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측은지심과 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테지요.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부부의 100세 인생에서 남편이 귀찮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 은퇴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은퇴 여성의 절반가량은 남편과 함께하는 4시간 10분도 줄이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서 왜 아내에게 남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분들은 3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로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분이 있고, 2번째로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며 수긍하는 분, 3번째로는 적어도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며 안심하는 분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나이든 아내들이 반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은 현재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단은 서로의 부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남편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해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데요.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밥을 삼시세끼 꼬박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청만 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조금 해주면서 생색내는 경우가 많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은퇴 후에 남편은 하루 종일 유튜브나 TV만 본다고 합니다. 평소에 대화도 없어서 부부가 아니라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 같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꿈꾸었던 함께하는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사실 남성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그건 아니었겠지만 여성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동안 밖에서 남편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엄마만 평생 고생한 줄 안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직접 겪어봐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떠나세요.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요. 평생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밖에 모르고 살던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면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결국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세 개뿐입니다. 하나는 뒤이고 또 하나는 아내, 그 다음이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회사 상사 같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와이프는 나를 딱히 반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을 안 벌어다 준다고 이렇게 대하나 싶어서 섭섭한 마음만 잡고 커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내분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나보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내세우면서 이 갈등이 지속되면 황혼용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배려한 남편들은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따르며 아내를 식모 유모로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의 서러움을 받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늙어서 아침에 눈 떴다고 아내한테 맞는 분을 봤다고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도 합니다. 쌀을 갖다 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밥도 잘해 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두 백발의 노인 부부가 함께 다정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처럼 서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 먹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아보고 밖에서 꾸준하게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서 여가 시간에 TV만 보시지 말고 아내분과 외출도 해보세요.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 부부와 함께 어울려 보세요.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게 남성들에게 힘든 일이지만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면 아내도 집안일에서 은퇴할 나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루 한 끼는
남편이 직접 차리시고 청소기도 돌리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십 명의 친구보다 좋고 편안한 게 배우자입니다. 옆에 있을 땐 소중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옆에 있는 반려자가 최고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가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또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둘 다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아내,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줬다고 유명한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작품에다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고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결혼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그 검증을 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비추어 실험을 해보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과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호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런 우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이었던 안나가 쓴 회고록을 보면 처음에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을 소개해주는 속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안나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남편의 눈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이렇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 결국은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감은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호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대화 방식인데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의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비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관계에 폭탄 장치를 단 것처럼, 전쟁에 나간 장수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고 합니다.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이 결혼은 파국으로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내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취급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담쌓기입니다. 4가지 중에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주보지도 않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서로 굉장히 지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배우자 안나는 그 당시에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정말 나빴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도와줬지요. 그런데 말년에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하고 시골 생활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와의 사이에서 키워야 할 아이들이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그러니 갈등이 참 많았겠지요. 그래서 서로의 뜻을 반대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 싸우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허망한 죽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3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어쩌다 한번 크게 이벤트를 해서 호감을 사고 존중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주 표현하면서 살아보세요. 사랑이나 관심, 호감 같은 것을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자는 사람한테 손이나 발을 20초만 주물러 줘 보세요. 20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굿모닝, 잘 잤어요.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나갈 때 포옹을 해주세요. 앉자마자 바로 벗어나지 마시고 서로의 심장과 체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녁 먹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땐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10초이자 더 붙여서 30초 동안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달살 돋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인간은 서로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표현하게 되면 긍정성이 누적이 되고 쌓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게 하면서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을 후회로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눈앞에 닥친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꿈을 공유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서로 믿고 지지해주면 온갖 풍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노부부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의 씨앗이 되지요. 더 사랑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 가득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과연 따로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 보람 있는 일에 열중하고 해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에 열정을 쏟는 사람은 더 없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의 운을 함부로 뺏지 말고 나의 운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라. 행운은 남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스스로가 운과 복을 부르는 행동을 하면 시간을 거쳐 나에게 돌아오며 자신이 받지 못한다면 가족 귀인이 받아 반드시 나를 돕게 된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의 잔고가 부족한 것이다. 좋은 운을 형성하라는 신호이니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아라. 부자가 되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행위는 머리를 굳게 하는 행동이다. 현명한 사람은 옳은 행동을 적재적소에 맞게 분배를 잘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오늘 끌어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라. 가만히 있어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수동적인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나의 행동을 내가 좋게 선택해서 행운을 끌어오게 만들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 타인의 행운을 빌어줘라. 행복의 파장은 돌고 돌아 10배가 되어 나도 모르는 새 좋은 운이 흘러 들어온다. 사람과 만날 땐 희망을 외치는 사람과 만나라. 희망의 나무에 희망의 꽃이 핀다. 항시 좋은 말을 들어라.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는 말을 들어라. 좋은 말하는 좋은 운이 깃들어 있다. 돈과 친하게 지내는 사고방식을 지녀라. 돈은 돌고 돌아 나에게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한다. 재물운이 나에게 흘러넘치게 되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를 배워라. 그들의 행동 속에서 좋은 운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끊임없이 새겨라.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돈과 건강,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제한을 두지 않고 흐름을 타게 놔둘 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체적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귀를 열어라. 모든 것을 배척하지 말고 수용하라. 그 속에 지혜와 복이 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귀중한 가치도 찾아낼 수 있다. 세상에서 인연만큼 값진 것이 없다. 한 번 만든 인연을 굳이 악연으로 만들지 말라.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라.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다. 그러나 항상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막말을 내뱉거나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과 제3자를 비교하는 말이다. 비교하는 말은 그 사람의 뜻과 다르게 설득은커녕 상대방의 등을 돌리게 하는 위험한 말이다. 인연을 홀대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줄 때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있을 때 잘해줘야 한다. 떠나고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무작정 많이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주위를 둘러보라.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 가깝고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마운 사람이 참 많다.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서 혼자가 되었을 때 작고 소중한 인연들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만날수록 괴롭고 고통받는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나가지는 말라. 이 역시 운을 빼앗기는 행동이다. 나에게 심하게 해를 끼치는 인연이라면 악담을 퍼붓기보다는 서서히 멀어져라. 악담을 하는 행위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뜻이 어떻든 간에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타인에게 무작정 끌려다니지 말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지 말고 나의 에너지를 아껴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는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부정적인 기운은 최대한 멀리하라. 우리의 뇌는 망각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에 신경 쓰다가는 미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뇌에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세상 만사 모든 일에 신경을 쓰며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뜻이 있는 일을 하라. 뜻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다. 이를 통해 나에게 금전운을 불러온다. 재물복과 인복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밝게 웃어라. 힘들어도 억지 미소를 지어보라. 떠나가려던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멀리 있던 복도 나에게 달려온다. 개방적인 사람이 되라.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이다. 행복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상하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날 세워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복이 좋아지기가 어렵다. 행운이 따르기도 어렵다. 선의로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관계들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라.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풍요로움은 나의 것이다. 항상 가와만 사성을 생각하라. 집안이 시끄러우면 될 일도 안 된다. 집안일 정도 내야 재물운과 인복도 물 밀듯이 들어온다. 부자들이 청소를 하는 이유도 집이 깨끗해야만 집안에서 휴식을 취할 때 심신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남이 스스로 깨닫고 운을 만들어낼 기회를 줘라. 남을 용서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온다. 아낌없이 베풀면
정신없이 재물운이 들어온다. 부자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그들은 순환의 원리를 안다. 돈은 축적도 중요하지만 순환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돈과 부를 생각하며 그와 연관 있는 온갖 긍정적인 것을 떠올리자 횡재를 했다며 놀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행동을 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나아가서 실행을 했거나 좋은 언어와 함께 명상을 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자신의 심신, 안정에 도움되는 일들을 했다. 이 모든 행위는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긍정적인 생각은 반복을 통해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매우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전에 없었던 좋은 기회와 도전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재물복이 원래 가졌던 것처럼 신기하게도 부가 쉽고 빠르게 인생이 들어온다. 자라나는 식물과 대화하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의 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다. 미움과 증오의 늪에서 벗어나 사랑을 베풀고 살도록 노력하라. 남에게 악담을 퍼붓고 상처 주는 말은 금기시하라. 정신적 살인과 다를 바 없다. 만약 무심코 한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반드시 치유해줘라. 아무리 친해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려 말하라. 언어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게 된다.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냐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면서 싸움으로 번진다. 오늘 빼앗기는 언어는 애초에 입에 담지 말라. 무턱대고 방어하며 변명하지 말라.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라며 무심코 툭 튀어나온 방어와 변명은 자제하라. 굳이 대응하면서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침묵하고 지금 나의 기분이 상대에게 전달되도록 지그시 바라봐라. 언어를 내뱉어 경멸하지 말라. 내 주제 파악이나 하라며 상대를 깔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부하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서 말은 적게 하라. 중년 노년으로 접어들면 대화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말이 많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실수를 하게 된다. 나의 평판을 안 좋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러면 좋은 운도 떠나간다. 긍정의 언어는 항상 입에 담고 살아라. 정말 감사함을 느꼈을 때 감사하다는 말은 긍정의 씨앗을 심는 시작이 된다. 대화 중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말을 먼저 꺼내려는 사람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운이 온다. 같은 말도 1000번, 10,000번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좋은 말은 계속해서 외쳐라. 나는 운이 좋아라는 말을 하루 100번 외쳐라. 반복은 위대한 힘을 가져온다. 좋은 글, 좋은 말의 주인이 되어라. 나의 생각, 나의 말투를 선하게 바꾸면 풍요로움을 부른다. 재물운을 만들고 인복을 짓는 유일한 기회다. 즐겁게 봉사하라. 기부를 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반드시 언젠간 자신에게 좋은 일로 돌아온다. 순환의 원리를 아는 부자들이 기부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돈이 있어도 자신만 잘났다고 자기만 쓰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순환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항상 불평불만하고 비관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약탈하는 강도를 만나는 것이 낫다. 매사 불평과 비관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의 좋은 기운을 빼앗기는 방법이다. 정신적 에너지를 이런 사람에게 빼앗길 필요 없다. 만남을 항시 주의하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하라. 차라리 노후가 되면
혼자 지내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만약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다면 그때는 혼자 있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러한 시기가 찾아온다. 그런데 같이 있어도 외롭다면 혼자서 사색하고 나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굳이 만나면 좋은 운을 빼앗기고 힘든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면 사람 간에 멀어진다. 사람 간의 서로의 거리와 공간을 유지해서 더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혼자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혼자 지낼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외로움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욱 휘둘리고 기운이 빠지기 쉽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도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는 말을 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소처럼 끌려다닌다. 집착을 버린 줄 알아야 한다.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통해 해소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집착하기 쉽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생에서 강한 힘을 지니게 된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다. 무턱대고 세상의 모든 소식과 차단하겠다는 것도 옳은 선택은 아니다.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좋은 생각으로 나의 사고를 가득 채우는 것이 나를 좋은 운으로 이끈다. 인간관계를 잘 다스려라. 타인과 친해지려고 심하게 애쓰라는 말이 아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대하라. 친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라. 그름에 맡겨 친구가 만들어지면 인생의 선물로 여겨라. 사람 간의 소통을 잘하라.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내에서 예의를 지키고 힘써라. 안 맞는 사람과 굳이 친해지려고 너무 힘을 들릴 필요까지는 없다. 소모적인 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라. 나의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관계에서도 무언의 신뢰가 쌓인다. 친해지면 기대하게 되고 서운함, 실망, 미움의 감정은 따라온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흘러갈 것은 흘러가도록 보내주어라. 사람과 너무 빠르게 친해지는 것은 경계하라. 빨리 친해지는 만큼 잘 맞는다는 기대를 불러온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결코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단계를 거쳐 서서히 친해져라. 오늘 준비한 은퇴 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배우자 문제와 나이 들어서 황혼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자. 우호감과 친밀감을 키우면서 사랑의 지도를 그리자. 두 번째로 갈등 상황이 되거나 의견이 다를 때라도 함부로 싸우고 막말하지 말자. 세 번째로 서로의 꿈을 알고 그것을 같이 지지해주고 공유하자입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들을 조금만 관찰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방법과 부부가에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평소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말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50대 남편은 마누라가 공국을 끓이는 냄새를 맡고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하며 두려워하고 60대 남편은 마누라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 가면 어쩌나 걱정하고 70대 남편은 마누라가 황혼이혼 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80대 남편은 마누라가 목공소 가면 혹시 내 관짜러 갔나 하고 걱정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 밀려오듯이 밀려드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인데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나날이 행복만 더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는 주변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애정이 아니라 연민이나 정으로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 부부는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나니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 부부는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가 필요해서 살며 70대 부부는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서로가 고마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우스갯소리의 말들이 얼마나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정보다는 측은지심과 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했던 그 동안의 사랑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측은지심과 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테지요.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부부의 100세 인생에서 남편이 귀찮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 은퇴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은퇴 여성의 절반가량은 남편과 함께하는 4시간 10분도 줄이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서 왜 아내에게 남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분들은 3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로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분이 있고, 두 번째로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며 수긍하는 분, 세 번째로는 적어도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며 안심하는 분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나이든 아내들이 반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은 현재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단은 서로의 부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남편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해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데요.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밥을 삼시세끼 꼬박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청만 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조금 해주면서 생색내는 경우가 많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은퇴 후에 남편은 하루 종일 유튜브나 TV만 본다고 합니다. 평소에 대화도 없어서 부부가 아니라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 같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꿈꾸었던 함께하는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사실 남성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그건 아니었겠지만 여성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크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동안 밖에서 남편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엄마만 평생 고생한 줄 안다고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직접 겪어봐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떠나세요.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요. 평생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밖에 모르고 살던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면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결국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세 개뿐입니다. 하나는 뒤이고 또 하나는 아내, 그 다음이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회사 상사 같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와이프는 나를 딱히 반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을 안 벌어다 준다고 이렇게 대하나 싶어서 섭섭한 마음만 잡고 커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내분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나보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내세우면서 이 갈등이 지속되면 황혼용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배려한 남편들은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따르며 아내를 식모 유모로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의 서러움을 받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늙어서 아침에 눈 떴다고 아내한테 맞는 분을 봤다고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도 합니다. 쌀을 갖다 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밥도 잘해 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두 백발의 노인 부부가 함께 다정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처럼 서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 먹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아보고 밖에서 꾸준하게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서 여가 시간에 TV만 보시지 말고 아내분과 외출도 해보세요.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 부부와 함께 어울려 보세요.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게 남성들에게 힘든 일이지만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면 아내도 집안일에서 은퇴할 나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루 한 끼는 남편이 직접 차리시고 청소기도 돌리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십 명의 친구보다 좋고 편안한 게 배우자입니다. 옆에 있을 땐 소중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옆에 있는 반려자가 최고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가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또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둘 다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아내,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줬다고 유명한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작품에다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고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결혼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그 검증을 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비추어 실험을 해보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과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호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런 우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이었던 안나가 쓴 회고록을 보면 처음에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을 소개해주는 속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안나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남편의 눈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이렇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 결국은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감은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호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대화 방식인데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의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비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관계에 폭탄 장치를 단 것처럼 전쟁에 나간 장수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고 합니다.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이 결혼은 파국으로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내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취급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담쌓기입니다.
네 가지 중에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주보지도 않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서로 굉장히 지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배우자 안나는 그 당시에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정말 나빴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도와줬지요. 그런데 말년에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하고 시골 생활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와의 사이에서 키워야 할 아이들이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그러니 갈등이 참 많았겠지요. 그래서 서로의 뜻을 반대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 싸우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허망한 죽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어쩌다 한번 크게 이벤트를 해서 호감을 사고 존중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주 표현하면서 살아보세요. 사랑이나 관심, 호감 같은 것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자는 사람한테 손이나 발을 20초만 주물러 줘 보세요. 20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굿모닝 잘 잤어요.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나갈 때 포옹을 해주세요. 앉자마자 바로 벗어나지 마시고 서로의 심장과 체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녁 먹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땐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10초이자 더 붙여서 30초 동안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닭살 돋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인간은 서로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표현하게 되면 긍정성이 누적이 되고 쌓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게 하면서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을 후회로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눈앞에 닥친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꿈을 공유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서로 믿고 지지해주면 온갖 풍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노부부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의 씨앗이 되지요.
더 사랑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 가득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과연 따로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 보람 있는 일에 열중하고 해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에 열정을 쏟는 사람은 더 없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의 운을 함부로 뺏지 말고 나의 운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라. 행운은 남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스스로가 운과 복을 부르는 행동을 하면 시간을 거쳐 나에게 돌아오며 자신이 받지 못한다면 가족 귀인이 받아 반드시 나를 돕게 된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의 잔고가 부족한 것이다. 좋은 운을 형성하라는 신호이니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아라. 부자가 되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행위는 머리를 굳게 하는 행동이다. 현명한 사람은 옳은 행동을 적재적소에 맞게 분배를 잘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오늘 끌어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라. 가만히 있어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동적인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나의 행동을 내가 좋게 선택해서 행운을 끌어오게 만들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 타인의 행운을 빌어줘라. 행복의 파장은 돌고 돌아 10배가 되어 나도 모르는 새 좋은 운이 흘러 들어온다. 사람과 만날 땐 희망을 외치는 사람과 만나라. 희망의 나무에 희망의 꽃이 핀다. 항시 좋은 말을 들어라.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는 말을 들어라. 좋은 말하는 좋은 운이 깃들어 있다. 돈과 친하게 지내는 사고방식을 지녀라. 돈은 돌고 돌아 나에게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한다. 재물운이 나에게 흘러넘치게 되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를 배워라. 그들의 행동 속에서 좋은 운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끊임없이 새겨라.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돈과 건강,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제한을 두지 않고 흐름을 타게 놔둘 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체적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귀를 열어라. 모든 것을 배척하지 말고 수용하라. 그 속에 지혜와 복이 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귀중한 가치도 찾아낼 수 있다. 세상에서 인연만큼 값진 것이 없다. 한 번 만든 인연을 굳이 악연으로 만들지 말라.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라.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다. 그러나 항상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막말을 내뱉거나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과 제3자를 비교하는 말이다. 비교하는 말은 그 사람의 뜻과 다르게 설득은커녕 상대방의 등을 돌리게 하는 위험한 말이다. 인연을 홀대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줄 때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있을 때 잘해줘야 한다. 떠나고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무작정 많이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주위를 둘러보라.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 가깝고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마운 사람이 참 많다.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서 혼자가 되었을 때 작고 소중한 인연들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만날수록 괴롭고 고통받는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나가지는 말라. 이 역시 운을 빼앗기는 행동이다. 나에게 심하게 해를 끼치는 인연이라면 악담을 퍼붓기보다는 서서히 멀어져라. 악담을 하는 행위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뜻이 어떻든 간에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타인에게 무작정 끌려다니지 말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지 말고 나의 에너지를 아껴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는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부정적인 기운은 최대한 멀리하라. 우리의 뇌는 망각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에 신경 쓰다가는 미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뇌에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세상 만사 모든 일에 신경을 쓰며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뜻이 있는 일을 하라. 뜻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다. 이를 통해 나에게 금전운을 불러온다. 재물복과 인복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밝게 웃어라. 힘들어도 억지 미소를 지어보라. 떠나가려던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멀리 있던 복도 나에게 달려온다. 개방적인 사람이 되라.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이다. 행복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상하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날 세워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복이 좋아지기가 어렵다. 행운이 따르기도 어렵다. 선의로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관계들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라.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풍요로움은 나의 것이다. 항상 가와만 사성을 생각하라. 집안이 시끄러우면 될 일도 안 된다. 집안일 정도 내야 재물운과 인복도 물 밀듯이 들어온다. 부자들이 청소를 하는 이유도 집이 깨끗해야만 집안에서 휴식을 취할 때 심신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남이 스스로 깨닫고 운을 만들어낼 기회를 줘라. 남을 용서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온다. 아낌없이 베풀면 정신없이 재물운이 들어온다. 부자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그들은 순환의 원리를 안다. 돈은 축적도 중요하지만 순환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돈과 부를 생각하며 그와 연관 있는 온갖 긍정적인 것을 떠올리자 횡재를 했다며 놀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행동을 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나아가서 실행을 했거나 좋은 언어와 함께 명상을 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자신의 심신, 안정에 도움되는 일들을 했다. 이 모든 행위는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긍정적인 생각은 반복을 통해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매우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전에 없었던 좋은 기회와 도전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재물복이 원래 가졌던 것처럼 신기하게도 부가 쉽고 빠르게 인생이 들어온다. 자라나는 식물과 대화하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의 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다. 미움과 증오의 늪에서 벗어나 사랑을 베풀고 살도록 노력하라. 남에게 악담을 퍼붓고 상처 주는 말은 금기시하라. 정신적 살인과 다를 바 없다. 마냥 무심코 한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반드시 치유해줘라. 아무리 친해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려 말하라. 언어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게 된다.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냐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면서 싸움으로 번진다. 오늘 빼앗기는 언어는 애초에 입에 담지 말라. 무턱대고 방어하며 변명하지 말라.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라며 무심코 툭 튀어나온 방어와 변명은 자제하라. 굳이 대응하면서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침묵하고 지금 나의 기분이 상대에게 전달되도록 지그시 바라봐라. 언어를 내뱉어 경멸하지 말라. 내 주제 파악이나 하라며 상대를 깔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부하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서 말은 적게 하라. 중년 노년으로 접어들면 대화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말이 많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실수를 하게 된다. 나의 평판을 안 좋게 만드는 행위다. 이러면 좋은 운도 떠나간다. 긍정의 언어는 항상 입에 담고 살아라. 정말 감사함을 느꼈을 때 감사하다는 말은 긍정의 씨앗을 심는 시작이 된다. 대화 중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말을 먼저 꺼내려는 사람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운이 온다. 같은 말도 1000번, 10,000번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좋은 말은 계속해서 외쳐라. 나는 운이 좋아라는 말을 하루 100번 외쳐라. 반복은 위대한 힘을 가져온다. 좋은 글, 좋은 말의 주인이 되어라. 나의 생각, 나의 말투를 선하게 바꾸면 풍요로움을 부른다. 재물운을 만들고 인복을 짓는 유일한 기회다. 즐겁게 봉사하라. 기부를 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반드시 언젠간 자신에게 좋은 일로 돌아온다. 순환의 원리를 아는 부자들이 기부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돈이 있어도 자신만 잘났다고 자기만 쓰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순환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항상 불평불만하고 비관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약탈하는 강도를 만나는 것이 낫다. 매사 불평과 비관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의 좋은 기운을 빼앗기는 방법이다. 정신적 에너지를 이런 사람에게 빼앗길 필요 없다. 만남을 항시 주의하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하라. 차라리 노후가 되면 혼자 지내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만약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다면 그때는 혼자 있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러한 시기가 찾아온다. 그런데 같이 있어도 외롭다면 혼자서 사색하고 나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굳이 만나면 좋은 운을 빼앗기고 힘든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면 사람 간에 멀어진다. 사람 간에 서로의 거리와 공간을 유지해서 더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혼자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혼자 지낼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외로움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욱 휘둘리고 기운이 빠지기 쉽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도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는 말을 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소처럼 끌려다닌다. 집착을 버린 줄 알아야 한다.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통해 해소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집착하기 쉽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생에서 강한 힘을 지니게 된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다. 무턱대고 세상의 모든 소식과 차단하겠다는 것도 옳은 선택은 아니다.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좋은 생각으로 나의 사고를 가득 채우는 것이 나를 좋은 운으로 이끈다. 인간관계를 잘 다스려라.
타인과 친해지려고 심하게 애쓰라는 말이 아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대하라. 친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라. 그름에 맡겨 친구가 만들어지면 인생의 선물로 여겨라. 사람 간의 소통을 잘하라.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내에서 예의를 지키고 힘써라. 안 맞는 사람과 굳이 친해지려고 너무 힘을 들일 필요까지는 없다. 소모적인 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라. 나의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관계에서도 무언의 신뢰가 쌓인다. 친해지면 기대하게 되고 서운함, 실망, 미움의 감정은 따라온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흘러갈 것은 흘러가도록 보내주어라. 사람과 너무 빠르게 친해지는 것은 경계하라. 빨리 친해지는 만큼 잘 맞는다는 기대를 불러온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결코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단계를 거쳐 서서히 친해져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자. 우호감과 친밀감을 키우면서 사랑의 지도를 그리자. 두 번째로 갈등 상황이 되거나 의견이 다를 때라도 함부로 싸우고 막말하지 말자. 세 번째로 서로의 꿈을 알고 그것을 같이 지지해주고 공유하자입니다. 노후의 배우자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